님들, 배 한 척에 3,600억 원짜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강남 아파트가 아니야. 배야, 배. LNG 운반선이라고 하는 액화천 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초대형 선박인데, 이 배 한 척 가격이 2억 4,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600억 원이야. 서울 타워팰리스 한 동 가격이거든. 근데 지금 이 3,600억짜리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사실상 한국밖에 없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나라는 한국뿐이야. 그리고 진짜 질문은 이거야. 왜 지금 전 세계 선박 주문서가 미친 듯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느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바다 위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거대 자본은 조선주에 왜 올인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K-조선 슈퍼사이클의 진짜 속사정과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무기, 그리고 스마트머니가 깔아놓은 판까지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지금 한국조선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숫자부터 팍자. 한국조선, 빅삼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가 올해 1분기에만 수주한 금액이 113억 6천만 달러야. 한국 돈으로 약 17조 원. 3개월 만에 17조. HD한국조선해양 혼자 59억 4천만 달러를 긁어왔고, 어제 하루에만 LPG 운반선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12척, 1조 2천억 원을 추가 수주했어. 작년 실적을 보면 더 소름이 돋아. 빅삼 합산 매출 53조 2,700억 원, 영업이익 5조 8,700억 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배 넘게 뛰었어. HD한국조선해양은 영업이익만 3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고 성과급을 1000%를 줬어. 1000%.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올해는 빅삼 합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근데 님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 한국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야. 비싼 배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야. 잠깐, 님들 이거 알고 있어? 사실 전 세계 선박 수주량으로만 따지면 중국이 한국의 3배야. 맞아. 척수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 1위야. 작년 기준 중국 시장 점유율 63%, 한국 21%. 수주량만 보면 한국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게 함정이야. 중국이 만드는 배는 대부분 벌크선, 컨테이너선 같은 싸구려 배야. 한 척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짜리. 근데 한국이 만드는 배는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FLNG 같은 3,600억짜리 프리미엄 배야.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래. 중국은 동네 분식집이야. 떡볶이 만 개를 팔아서 매출은 높아. 근데 한국은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이야. 코스 요리 100개만 팔아도 순이익은 한국이 더 높아. 그게 조선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조야. 물량은 중국이 이기지만 돈은 한국이 더 많이 버는 거거든. 숫자로 증명해 줄게.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65.6%야. 2026년 LNG선 발주 예상분 77척 중 72척을 한국이 가져갈 거라는 전망도 나와. 77척 중 72척. 이게 독점이 아니면 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LNG 운반선은 영하 162도에서 천연가스를 액화 상태로 운반해야 하거든. 이 초저온 기술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조선 기술 중 하나야. 용접 하나 잘못되면 배가 통째로 날아가. 이걸 안정적으로 해내는 기술력을 가진 조선소가 전 세계에 한국의 픽사마 중국 일부밖에 없는데, 중국은 아직 품질 면에서 한국을 못 따라와. 선주들 입장에서 3,600억짜리 배를 맡기는데 좀 싸지만 불안한 곳과 비싸지만 확실한 곳 중에 어디를 고르겠어? 당연히 한국이지.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전쟁과 해운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 위에 서 있어. 여기에 HD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LNG 재액화 시스템이 있어. 운반 중에 자연기화되는 LNG를 다시 액화시켜서 손실을 줄이는 기술인데 이게 중국 조선소에는 아직 없어. 또 암모니아 추진 선박, 수소 운반선 같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도 한국이 기술을 선점하고 있거든.
국제회사기구가 환경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앞으로 이 시장이 폭발할 건데 여기서도 한국이 먹는 구조야.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 뉴스에선 절대 말 안 해주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이란 전쟁이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 세계 해운 지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통과하는 병목이야. 이게 막히니까 뭐가 벌어졌냐? 첫째, 원유 운송 경로가 길어졌어. 중동에서 아시아로 오던 짧은 루트가 막혔으니 아프리카를 빙 돌아서 오거나 미국에서 원유를 가져와야 해. 경로가 길어지면 배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 둘째, 탱커 운임이 미친 듯이 뛰었어. 탱커선 하루 운임이 29만 달러까지 올랐는데 이게 연초 대비 408%가 뛴 거야. 4배 넘게. 셋째, 이렇게 운임이 뛰니까 선주들이 지금 배를 더 주문해야겠다면서 탱커 발주가 급증한 거야. 근데 여기서 스마트머니와 개미의 차이가 나와. 뉴스에서는 이란 전쟁으로 조선 수해라고만 떠들잖아. 근데 거대 자본은 더 깊은 곳을 보고 있어. 이걸 치킨집으로 다시 비유해 볼게. 어제 방산편에서 치킨집 비유했잖아. 오늘은 이래. 님들이 배달 전문 치킨집을 하는데 갑자기 동네 도로가 하나 끊겼어. 모든 배달이 돌아가야 하니까 배달 시간이 2배로 늘어나. 그러면 같은 수의 주문을 처리하려면 오토바이가 2배로 필요하잖아. 이게 호르무즈 봉쇄 효과야. 원유를 운반하는 루트가 길어지니까 같은 양의 기름을 나르려면 탱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스마트머니는 이 구조를 이미 읽고 한국 조선주에 돈을 깔아놓은 거거든. 수주잔고를 보면 판이 보여. 한국 조선 빅3의 수주잔고가 3.5년치야. 3년 반 동안 만들 배가 이미 다 잡혀 있다는 뜻이야. 올해 빅3 합산 수주 목표가 388억 달러, 약 56조 원인데 1분기에만 113.6억 달러를 긁어왔으니 연간 목표의 29%를 벌써 달성한 거야. 여기에 신조선가 지수가 5년 전 대비 45%나 올랐어. 배를 만들어서 받는 돈 자체가 올랐다는 뜻이거든. 매출도 늘고 마진도 좋아지는 최고의 조합이야. 자, 그러면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LNG선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나. 2026년 발주 예상 84척에서 100척까지 증가 시나리오가 있어. 북미 LNG 수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운반선이 더 필요하거든. 둘째,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탱커 수요가 추가로 폭발해. 운송 경로가 계속 길어지니까. 셋째,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이라는 다음 먹거리까지 한국이 선점하고 있어.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한국 조선업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어. 반대 시나리오도 봐야 해. 이란 전쟁이 종전되면 탱커 특수가 꺾일 수 있어. 또 중국이 LNG선 기술을 따라잡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어. 실제로 올해 1월 LNG선 22척 중 13척을 중국이 가져갔어. 아직 한국이 우위지만 중국의 추격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야. 그리고 조선주 주가에 이 호황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 세상에 100%는 없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해.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통장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알려줄게.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조선주에 돈을 쏟아붓는 건 K-조선 화이팅 같은 감성이 아니야. 3.5년치 수주잔고라는 확정된 일감, 신조선가 45% 상승이라는 구조적 마진 개선, LNG선 65.6% 독점이라는 기술 장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거거든. 근데 핵심은 이거야. 조선업은 주기산업이야. 호황이 오면 반드시 불황도 와. 지금 뉴스 보고 흥분해서 올라타면 다음 사이클에서 물려. 첫째, 수주잔고 소화율과 신규 수주 추이를 분기마다 체크해. 수주가 꺾이는 신호가 보이면 그때가 경계 신호야. 둘째, LNG선 점유율에서 중국이 50%를 넘는 순간이 오면 한국 프리미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셋째, 단기 급등보다 3년에서 5년 슈퍼사이클에 베팅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정리할게.
한 척에 3,600억 원짜리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야. 빅3가 1분기에만 17조 원을 수주했고 작년 영업이익은 3배 뛰어서 6조 원에 육박했어. 중국이 물량에서는 3배를 앞서지만 3,600억짜리 프리미엄 배는 한국이 65.6%를 독점하고 있어. 여기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탱커 운임이 4배 뛰고 원유 운송 루트가 길어지면서 배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하고 있어. 이건 단순 호황이 아니라 에너지 지정학이 만들어낸 구조적 슈퍼사이클이야. 하지만 항상 기억해. 호황 뒤에는 반드시 불황이 온다. 숫자를 보고 사이클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 내일 영상에서는 AI의 심장 HBM을 한국이 87% 독점하고 있는 진짜 이유,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속사정을 파헤쳐 올게.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위대한 K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위대한 K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살아남자.